이제 함께한 소감. 이거 뭐 저희 진실 버전으로 해 아니면 포장해 주세요. 포장해 버전으로 해? 네, 알겠습니다. 네, 무서워하시는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밀리의 서재의 책 GPT로 오늘 두 번째 출연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밀리의 서재 분들이 또 어떠신가요? 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데 간식들이 자꾸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책을 다루는 그런 기업답게 책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막 들어왔지만 이 안에 공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 책 GPT인데 준비 잘 하고 오셨나요? 네, 뭐 책을 읽는 것은 제 평생의 가장 큰 오락이고 즐거움이기도 하니까요. 저의 그 즐거움을 오늘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소개해 줄 책은 어떤 책인지 말해줘. 네, 지난번에는 이제 역사에 관한 책을 골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분야를 한번 다루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문학서를 한번 다루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넌픽션과 픽션을 다루는 것은 방법이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무척이나 좋은 소설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은 부처스 크로싱입니다.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에는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캔사스에 있는 가상의 어떤 마을 이름입니다. 때는 1870년대이고 서부 개척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로 얘기하자면 서부국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코맥 메카시라는 작가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으로 알려진 그런 소설가이기도 한데 코맥 메카시의 별명이 서부의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런 서부 시대 혹은 서부에 관한 소설로 코맥 메카시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가 바로 이 부처스 크로싱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선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부처스 크로싱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줘. 이 부처스 크로싱은 19세기 중반 후반쯤에 들소 사냥을 떠나는 네 남자 이야기를 다룬 얘기인데요. 주인공인 사람은 이제 앤드류스라는 청년인데 하버드 대학교를 당시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생활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요.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이 오지를 향해서 서부를 향해서 새로운 체험을 하려고 이 23살 청년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스 크로싱에 막 도착하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이 들소가죽입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탁월한 사냥꾼이 구성하는 그런 사냥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주로 떠나서 이 4명의 말하자면 사냥꾼 드림팀을 구성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수천 마리의 들소떼를 사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겪는 영화로 친다면 로드무비 같은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 과정에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수많은 모험들을 소설을 통해서 흥미롭게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신간들 중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 이 책을 제가 집어든 이유는 존 윌리엄스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는 국내에서 이제 스토너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작가인데 당대에 약간의 명성을 얻었을 뿐이고 사실은 완전히 잊혀졌던 작가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그로부터 40년, 50년 정도 지나서 재발굴된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문학사의 작은 기적 같은 것을 이루어낸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토너가 너무나 훌륭하지만 이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작품도 또 다른 소재의 이야기를 물샐 틈 없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존 윌리엄스가 하나의 세계를 설득해내고 결국은 들소사냥이 아니라 삶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척 흥미로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물들에게 닥친 위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기는 뭐야? 네, 이 소설은 진짜 읽어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 위기를 대리 체험하는 느낌 같은 게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마치 이제 게임 같은 걸 할 때 단계별로 격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소설에서 가장 앞권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대목만 말씀드린다면 이 강줄기를 따라서 가면은 물을 갖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줄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는 황야를 가로질러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름길로 가게 되는데 갈증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너무 이제 흥미진진하게 나오고요. 그 묘사 자체가 주는 굉장한 생동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읽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와서 주방에 가서 물 한 컵을 갖고 와서 물을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을 보는데도 제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소설에 등장했던 수많은 위기들에 관한 그런 정말 박진감 넘치고 핍진한 묘사, 이런 것들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주인공 앤드류스와 같이 무모한 도전을 해본 적이 있어? 지금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행을 꽤 많이 다닌 편인데, 제가 여행을 다닌 데 중에 가장 독특한 데라고 한다면 영화 캐스터웨이에 등장하는 그 무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도 무인도인데 모누리키라는 피지에 있는 섬이에요. 그 다음에 피지는 아직도 부족 사회가 사회였던 전통 사회의 틀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장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기 위해서 피지 시장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차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가서 이제 얘기했더니 결국은 돈으로 해결했거든요. 저는 말빨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누리키 섬까지 가서 1박 2일 체험을 했는데 탐 행크스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준비 안 해가고 생수도 준비 안 해가지고 가서 목이 너무 말라서 야자수로 올라가서 야자를 따려고 하는데 허리띠를 풀러서 제가 이렇게 때려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반동으로 눈탱이를 맞아서 위기를 겪은 적도 있고요. 근데 내려와서 너무 웃겼던 것은 바닥에 섬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뒹구는 야자가 이미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그때 실패를 생각하면 참 황당하고 참담하기도 한데 다른 한편은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됐고요. 지금도 무모한 도전하면 일단 그 섬에서의 1박 2일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이 소설의 압권은 진짜 훌륭한 부분은 다 훌륭한데요. 이 부처스 크로싱을 떠나서 콜로라도에 갔다가 사실상 1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갔던 사람들도 여정 속에서 너무 많이 바뀌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서 나누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사가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뭔가 하면 서부는 너무 크고 너무 텅 비어 있어. 오래 있을수록 감당이 안 되지 라는 말을 이제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해요. 근데 이 말 자체로만 들으면 이제 무슨 대사가 뭐 아름답거나 무슨 인생의 진리를 담거나 이런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대사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는 사실상 삶 자체이고요. 이 소설 속에서 묘사하는 혹은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세계 자체인 것으로 이 소설이 사실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너무 크고 너무 텅 빈 게 어떻게 보면 삶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부 배경의 책을 읽을 때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1870년대에 미국의 서부를 여행하거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죠. 불가능한데요. 저라면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렌트카를 합니다. 콜로라도까지 가려면 대략 한 차로 가면 2박 3일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광활한 아리조나와 유타를 지나서 콜로라도까지 가서 산자락에서 캠핑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소설을 완독한다 하면 정말 최고의 독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 약 올리냐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좀 차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라면 강원도 정선으로 갑니다. 아니면 충북 영동을 가거나 경북 봉화나 뭐 전라남도 구례 같은 데를 갑니다. 뭐라고 할까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산세가 험한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차를 몰고 여행을 하게 되면 혼자 상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부처스 크로싱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안에서 혹은 카페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험이 될 것 같고요. 외국에 가서 책을 읽게 되면 혹은 국내 여행을 하다가 읽게 되면 여행에서의 어떤 그런 입체적인 체험과 독서 체험이 달라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서 함께 그 추억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체험은 사실은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처스 크로싱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저자가 부처스 크로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소설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보다 삶이 훨씬 더 크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삶에서의 가치가 과연 진정한 가치인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는 과연 부동의 가치인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마지막에 부처스 크로싱에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들과 나누어지는 대화를 보게 되면 이제까지의 여정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대한 소설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은 뭐야?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텅 빈 세계의 서늘한 공포에 대해 그 팀의 5번째 멤버로서 직접 체험하게 한다.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냥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제5의 멤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떤 그런 텅 빈 거대한 엄청난 그런 서부라는 세계를 제가 직접 겪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압도적인 소설이 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포감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한 소감. 이거 뭐 저희 진실 버전으로 해요? 아니면 포장해 주세요. 포장해 버전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행사나 행동을 할 때 그 공간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 달리 밀리의 서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공간이 가지는 어떤 느낌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넌픽션인 뭐 역사서라든지 철학서라든지 인문서를 다루는 것과 문학은 작품이니까요. 소설을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역사서를 이야기했을 때랑 오늘 소설에 관해서 말했을 때가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도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